대한민국 중심 채널 KBS 1라디오 한상원의 스포츠. 스포츠가 있는 저녁 어떠신가요? 아나운서 한상원입니다. 오늘 하루 이슈들을 살펴보는 스포츠 타임라인으로 출발합니다. 봅슬레이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원윤중이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선수위원 선거 최종 후보에 포함됐습니다. IOC는 집행위원회에서 내년 2월 밀라노 동계올림픽 기간에 열릴 선수위원 선거에서 경쟁할 최종 후보 11명을 발표했는데요. 후보에는 원윤종 외에 올림픽에서 금메달 4개를 획득한 스위스 크로스컨트리 스키 선수 콜로냐와 평창올림픽에서 스키 에어리얼 1위에 오른 우크라이나의 아브라멘코 등이 뽑혔습니다. 미국 프로야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우가 마이애미전에서 시즌 6번째 3루타를 터뜨리며 4타수 1안타 1득점을 기록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12대5로 져 홈 3연전을 모두 내줬습니다. 한편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는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시즌 28호 홈런을 터뜨리며 팀의 3연승을 이끌었습니다. 김혜성은 콜로라도가 왼손 오스틴 곰보를 선발로 내세워 선발 라인업에서 빠졌고 대주자나 대수비로도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프로야구 KT의 이종범 코치가 시즌 중에 팀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KT는 오늘 롯데와의 경기를 앞두고 이종범 코치를 1군 엔트리에서 제외했는데요. 이종범 코치는 야구 예능 프로그램 사령탑으로 합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강호 맨체스터 시티가 유벤투스를 5대2로 대파하고 조 1위로 클럽 월드컵 16강에 올랐습니다. 컬링 국가대표 선발전 격인 한국 컬링 선수권 대회에서 40대 베테랑 김수혁과 김창민이 이끄는 경북체육회가 남자부 우승을 차지해 오는 12월 열리는 올림픽 예선을 통해 2026 밀라노 코르티나 감체노 올림픽 본선행에 도전합니다. 한편 여자부는 지난 4월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경기도청이 4위에 올라 우리나라 올림픽 본선 진출권이 주어진 가운데 경기도청이 대표 선발전에서도 정상에 올라 직접 올림픽 무대까지 밟게 됐습니다. 스포츠. 금요일 저녁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시작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골닷컴의 편집장 김형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축구 팬들에게는 충격적인 한 주였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기성용 선수의 이적 소식이 나왔습니다. 네, 기성용 선수라면 역시 FC 서울의 상징과 같은 선수고 또 FC 서울에서 현역 생활에 마침표를 찍기 위해서 유럽 무대에서 돌아왔는데 지난 화요일이었습니다. 기성용 선수가 서울과 계약을 중지하고 해지하고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한다라는 단독 보도가 나오면서 서울 팬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포항 팬들은 지금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이게 기사가 화요일날 나오긴 했지만 혹시 그 전에 조짐이라던가 여러 가지 징후 같은 게 없었을까요? 일단 알려진 바로는 네. 그 인스타그램이죠. FC 서울을 언팔했다는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뭔가 좀 이상한 흐름이 감지되긴 했었는데 이게 또 급격하게 하루 만에 또 계약 해지하고 포항 스틸러스로 간다는 기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에 빠졌죠. 그러면은 그거 빼고는 딱히 그 축구계에서 돌아다니는 이야기도 없었나 본가요? 그러니까 이게 결과론적인데 이 이제 포항으로 간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저도 이제 부랴부랴 취재를 해보니까 최근에 기성용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한동안 좀 빠져 있다가 지난 5월 말에 돌아왔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정상 훈련을 해오고 있었지만 6월 한 중순경에
2군행을 통보받았고 그 이후부터는 기성용 선수는 1군 훈련을 하지 못하고 계속 2군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성용 선수와 김기동 감독이 약 2주 전에 이제 면담을 가졌는데 그 자리에서 김기동 감독이 기성용 선수가 이제 자신의 주요 플랜에 없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 기성용 선수는 은퇴나 혹은 팀을 떠나는 것을 고민해 보겠다고 했는데 네. 최종적으로 이제 팀을 떠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기성용 선수가 내놓은 입장을 보면은 이제 본인이 설 자리가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제 은퇴와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뛰어야겠다라는 사이에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제의가 왔다라는 게 이제 그 뭐 내용이잖아요. 네. 네. 일단 기성용 선수를 이제 K리그로 돌아와서 2020년에 돌아온 이후에 매 시즌 뭐 한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인터뷰를 1대1로 하면서 그 기성용 선수 머릿속에 있는 그런 느낌들, 축구에 대한 그런 진정성 또는 뭐 팀에 대한 FC 서울이라는 팀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느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사건은 어떻게 보면 그 두 가치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과연 FC 서울을 떠나는 게 맞는 건지. 근데 축구는 축구 선수로서 이제 좋은 모습을 통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싶고 그런 두 가치 사이에서 굉장한 고민을 했다가 결국에는 뭐 팀은 사랑하지만 이제 축구 선수로서의 모습을 더 보여주고 싶다라면서 간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포항의 박태하 감독이 먼저 연락이 와서 이적을 결심하게 되었다. 뭐 이런 내용인데 김기동 감독이 기성용 선수를 팀 구상에서 배제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그 기성용 선수가 보면은 유럽에서 돌아온 뒤에 몇 시즌 자잘한 부상은 있었습니다. 시즌당 이제 한 25경기 내외로 계속 소화는 하고 있고 경기에 나오면 또 곧잘 했죠.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기성용 선수도 이제 만 35세가 지나버린 베테랑이 됐고 체력 관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아무래도 김기동 감독이 원하는 기준에 못 미친다라고 감독은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FC 서울이 김기동 감독이 기성용 선수를 배제하면서 중원을 구성하는 방식이 신의 황도윤 선수라든가 또 기동력이 좋은 유재문 선수 거기다가 이제 측면 수비수지만 중앙 미드필더까지 소화할 수 있는 최준 선수 이런 선수들을 막 활용하면서 기동력 중심의 중원 구성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김기동 감독은 자신이 생각하는 중원 구상의 컨셉에서 이제 기성용 선수는 좀 멀어졌다라는 식의 얘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사실 뭐 축구팀에서 자주 있는 일입니다. 뭐 이제 선수가 나이가 들고 그 이제 구상 혹은 감독의 전술이나 뭐 여러 가지 변화에 따라서 구상에서 배제가 되고 여기서 기성용이란 이름만 지우고 보면은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충분히 보는데 이게 문제가 되고 팬들이 많이 화가 난 이유는 그게 다름 아닌 기성용 선수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일단 FC 서울이 뭐 기성용 선수 건뿐만이 아니라 뭐 최근 몇 년 동안 지금 레전드들을 조금 더 예우를 못 해준 상태로 팀을 떠나게 만든다. 네네. 뭐 이런 지금 사례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팬들의 좀 분노가 더 이제 좀 극에 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최근에 오스마르라든지 네. 그 이전으로 보면은 뭐 이청용, 박주영도 있고요. 네. 네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기성용만큼은 우리가 지켜주고 싶었는데 이제 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굉장한 화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울 팬들의 그 반발은 꽤 거센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거세고요. FC 서울의 클럽하우스가 있는 구리의 챔피언스 파크 앞에는 장례식 때나 볼 수 있는 조화 네. 화환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깔려 있고 수요일에도 왔고 목요일에도 왔고 오늘도 또 새로 깔렸다고 하더라고요. 관계자들이 좀 정리를 하고 있지만 FC 서울 팬들이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통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고 또 FC 서울의 모기업인 이제 GS 그룹 본사가 있는 역삼동 앞에는 트럭 시위가 또 진행이 됐습니다. 이 트럭 시위에서 좀 어떻게 보면 이제 본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치명적일 수 있는 그런 문구들까지 등장하면서 팬들이 뭐 레전드도 팔아먹냐, 레전드 빼먹냐 이런 식의 이제 강경한 목소리를 내서 지금 구단 측에서 상당히 좀 당혹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좀 어려운 얘기인데 그 일단 레전드에 대한 대우 그 사실은 프로 구단의 존치 이유 자체가 팬들이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레전드를 분명히 대우해줘야 되는 건 맞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걸까요? 일단 뭐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팬들의 좀 불만 사항들은 FC 서울이 팀 문화를 좀 레전드들을 대우해주는 그런 문화가 정립이 되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 팀 문화라는 것 자체는 뭐 선수들이 만들어가는 걸 수도 있고 뭐 프론트만 만들어갈 수도 있고 사실 그런 한쪽으로만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뭐 프론트도 그렇고 코칭 스텝 선수들 모두가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뭔가 한 방향성이 정해져 있지 않고 다 각기 다른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전드에 대한 이런 예우, 대우 이런 것들이 좀 팀 문화로 정착이 좀 되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반대쪽 입장에서 보면은 포항 팬들은 다른 의미로 좀 많이 놀랐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단독 보도가 나오기 전에 네. 이제 박태하 감독 그리고 구단 최고 수뇌부 그러니까 대표이사와 단장 이렇게 3명만 알고 진행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태하 감독이 개인적으로 진행을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의사 확인이 된 뒤에 대표이사 단장에게 보고를 해가지고 이런 조건으로 기성용 선수가 포항으로 오겠다고 하는데 구단이 지금 받아줄 수 있는 여유가 됩니까?라고 문의를 했고 바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단독 보도가 나갔을 때 포항 구단 직원들조차도 예? 저희가 기성용을요? 네. 왜냐하면 포항은 이제 포스코라는 또 대기업이 모기업으로 있는 기업 구단이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좀 한정된 예산으로 꾸려가고 있는 K리그의 일종의 강소 기업, 강소 구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기성용이라는 이 엄청난 선수를 품을 수 있을 거란 상상을 거의 안 했을 겁니다. 이 팀이 소위 말하는 이제 빅네임의 스타를 영입한 것이 2010년 유럽에서 돌아온 설기현을 영입한 것이 마지막이었는데 지금 15년 만에 엄청난 슈퍼스타를 영입하게 되면서 이거는 포항 팬들뿐만이 아니라 포항시 이 지역사회 전체가 지금 축구에 대한 관심 다시 한번 한기가 되고 있고요. 네. 기성용 선수가 이제 7월 중순에 열리는 전북과의 홈 경기에 데뷔를 할 가능성이 높은데 포항 구단은 조심스럽게 10,000원 관중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혹시 포항 팬들 반응은 어떤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일단 굉장히 놀랐죠.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믿질 못했고 네, 이게 뭐 팬들뿐만 아니라 프런트도 마찬가지 얘기한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이라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단독 계획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조금 믿기지가 않았던 게 뭐 좀 강소 구단 그런 말씀을 해주셨지만 어쨌든 연봉에 대한 또 이런 뭐 맥스 상한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네. 구단 내부적으로 거기에 기성용이 맞출 수 있다고 네, 이런 의구심이 처음에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걸 다 뭐 합의하에 해결을 하고 네. 지금 이적이 거의 사실상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뭐 아직도 포항 팬들은 뭐 커뮤니티를 봐도 굉장히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약간 어리둥절. 네, 그렇죠. 일부 포항 팬들은 지금 기성용 선수가 이 사실 다 알려지고 본인이 입장문도 냈지만 현재 이제 입단 예정일이 7월 3일이란 말이죠. 혹시 그 기간 사이에 기성용 선수가 마음이 바뀌어서 다른 곳으로 가면 어떡하냐. 네. 빨리 사인이라도 좀 해라. 이 정도로 지금 굉장히 반기고 다급한 모습입니다. 그만큼 정말 약간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진짜 운명의 장난이라면 장난이라고 할 수 있는 서울과 포항의 경기가 이번 주말에 예정이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네.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기성용 선수의 이적이 없었다고 하면은 사실은 이제는 좀 이슈가 식었죠. 김기동 감독이 포항에서 서울 감독으로 넘어온 지도 1년 반이 지났고 그러니까 크게 이거는 뭐 이슈 없이 갈 거였는데 지금 기성용의 이적이라는 엄청난 이슈가 터졌습니다. 지금 가장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과연 이날 경기에 기성용 선수가 포항 유니폼을 입고 포항 벤치에 앉을 수 있느냐인데 아직 행정적 절차가 다 마무리는 되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선수 등록이 되면은 기성용 선수가 이제 주말에 포항 선수 뛸 수는 있는 거긴 한데 박태하 감독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서 지금 서울 팬들이 많은 상처를 입었고 이 일로 네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가슴에 불을 지르는 그런 행동을 하기보다는 이번 경기는 기성용 선수 없이 우리가 치르고 네. 다음 기회에 한번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경기장에서 마련하도록 하자라면서 약간 또 박태하 감독이 대인배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하지만 기성용 선수가 뛰던 안 뛰던 이제 상암에서 펼쳐질 텐데 이날 경기장에 서울 팬들은 굉장히 날선 모습으로 등장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응원 보이콧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원래 이제 수호신 그 서포터들이 앉는 N석은 비워두고 네. 뭐 2석조에 가서 걸개를 경기 내내 들고 있자. 뭐 김기동 감독에 대한 그런 약간 항의성 그런 네네. 멘트가 적혀 있는 걸개를 경기 내내 들고 있자. 또 이제 경기 시간이 7시거든요. 4시부터 그 북측 광장에서 네. 고 FC 서울 장례식을 치르자.
벌써 경찰에 이제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이게 진짜. 집회 신고까지 마쳤고 네. 네, 대규모 팬들이 거기에 좀 참석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서울 측에서도 이 정도 예측은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서울 구단이 입장문을 내고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입장문을 보면은 저는 약간 입장문에서도 뉘앙스가 느껴진다고 생각해요. 구단도 사실은 이런 상황을 원치를 않았다. 결국은 저는 이제 그 행간 안에 숨어 있는 것은 이것은 감독과 선수의 어떤 갈등으로 빚어진 문제고, 물론 구단이 그거를 중재하거나 수습하지 못한 부분도 책임은 있지만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는 항변처럼 전 느껴졌어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는 구단에서도 지금 뭐 송구스럽고, 구단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기성용 선수가 나중에 현역 생활을 마쳤을 때 꼭 FC 서울의 홈구장이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은퇴식을 열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사실 기성용 선수는 약간 또 입장차 견해차가 다른 거, 온도차가 있는 것 같아요. 본인 인스타그램에 보면은 10년의 시간아 잘 가라 이런 완벽한 이제 결말을 내는 얘기도 했고, 또 구단이 이제 떠나면서 서울 팬들에게 작별 인사라는 영상을 좀 요청을 했는데 기성용 선수는 정중하게 거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도 살짝은 틀어진 것 같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기성용 선수는 그러면 7월 3일에 공식적인 입단식을 갖고 아까 뭐 7월 중순께나 볼 수 있다고요? 경기장에서는? 네, 맞습니다. 7월 3일 날 때 메디컬 테스트가 예정이 네. 되어 있고요. 메디컬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이제 바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이제 오피셜 이 포항 측에서부터 나올 것 같고요. 지금 그 이후에 그 동아시안컵 그 대표팀 일정 때문에 지금 K리그가 쉬어요. 네네. K리그 1이.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7월 중순에 이제 22라운드죠. 전북 현대와의 맞대결을 통해서 네, 포항 유니폼을 입은 기성용 선수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성용을 품은 포항의 전력 어떻게 변화될 거라고 보세요? 제가 박태하 감독과 통화를 했는데요. 박태하 감독이 우리가 좀 자금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좀 중앙 미드필더 쪽에 보강을 원했는데 이렇게 기성용이라는 또 엄청난 선수가 우리 품에 오게 될지는 나도 참 상상을 못했다라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고요. 네. 포항의 중원에는 지금 K리그 최고의 미드필더인 오베르단 선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선수의 파트너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 박태하 감독은 기성용 선수가 경기 체력이 충분히 올라오고 예전에 감각을 보여준다고 하면은 두 선수가 아주 이상적인 조합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작게 본다면은 포항 전력 자체에 대한 커다란 변화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게 그 나비 효과처럼 이제 기성용 선수로 시작되는 여러 연쇄 이동이 또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뭐 K리그 여름 이적 시장 자체가 기성용이 사실 이적 시장에 나올지는 아무도 생각을 그쵸. 못했지만 네. 거의 메디가 된 상태고, 지금 뭐 대전 하나 시티즌이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그리고 또 뭐 최대어였죠. 안데르손의 행보도 지금 굉장히 궁금한 상황인데, 뭐 지금 안데르손은 여러 지금 기업 구단들과 뭐 계속 좀 루머가 있었다가 조금 소강 상태에 빠진 지금 상황이지만 어쨌든 계속 지금 기업 구단과도 뭐 링크가 나오면서 네, 곧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을 하면 기성용 선수가 떠난 이 허전함을 FC 서울이 안데르손 선수 메우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K리그 주말 경기들 상황 알아볼까 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잠시 쉬었다 가서 더 자세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짜릿함이 살아있는 시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프로야구 경기 상황 정리해드립니다. 새로운 대진으로 시작한 주말 3연전 기아와 LG의 잠실 경기가 눈길을 모읍니다. 어제 연장전을 치른 기아가 오늘은 어떤 경기를 펼칠까요? 양현종 대 손주영의 선발 맞대결로 시작된 오늘 경기. 먼저 앞서갔던 건 기아였습니다. 4회 2득점을 올리면서 LG를 앞서가고 있었는데요. 6회 LG가 대거 3득점하면서 경기를 역전시켰습니다. 현재 8회 초 기아의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자, 그리고 선두 한화는 SSG를 만났습니다. 직전 등판에서 6실점으로 주춤했던 한화 엄상백이 SSG 상대로 호투하면서 반등할 수 있을지 궁금한 경기인데요. 일단은 한화의 타선이 힘을 냈습니다. 초반부터 3점과 2점, 5대 0으로 앞서갔던 한화인데요. 7회 말 현재 SSG가 추격하면서 6대 5로 한 점 차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자, 3위 롯데는 고영표 선발의 KT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역전의 재역전을 거듭하면서 고영표가 3회 만에 내려왔고요. 6회 초 현재 롯데가 8대 6으로 2점 차 리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 삼성 대 키움의 경기입니다. 지금 고척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경기 삼성이 먼저 앞서갔지만 키움이 점점 쫓아가면서 현재 7회 말 현재 4대 3으로 한 점 차 승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 대 NC의 경기입니다. 오늘은 두산이 화끈한 타격전을 벌이면서 7회 초 현재 8대 7로 두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골닷컴의 편집장 김형중 기자,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기성용 선수의 이적으로 더 관심이 높아진 K리그1 주말 경기 일정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 포항의 경기는 일요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경기는 진짜 경기 내내 아까 말씀하신 4시부터 긴장감이 넘칠 것 같고요. 일단 이 경기는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두 분께서는 혹시? 뭐 일단 나는 경기 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큰 영향이 네. 뭐 있을 거라고 누구나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원정팀인 포항이 좀 집중력을 좀 발휘한다면 네, 좀 어수선한 분위기의 서울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도 이제 김영준 기자가 얘기한 그 분위기가 선수단에게 서울 선수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줄 것 같고요. 안 그래도 서울이 지금 홈에서 6경기째 승리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굉장히 홈에서 경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데 이게 한층 더 높아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정팀 포항에게 지금 많이 유리해 보입니다. 네. 자, 21라운드 일정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두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현재 경기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금 전반을 마치고 간 상황인데 일단 대전과 제주의 경기는 현재 0대0 무승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의 외국인 공격수 구택 선수가 전반에 팔꿈치를 휘둘렀다가 VAR 통해서 퇴장을 당했어요. 그래서 대전에게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진행되고 있고요. 김천과 전북이 맞붙은 경기에서는 지금 전북이 후반 16분 2대0으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이탈리아 공격수 콤파뇨 선수가 전반 36분에 한 골, 그리고 후반 8분에 한 골을 터뜨리면서 멀티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 김천이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진짜 전북의 기세가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렇게 되면 전북은 지금 17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야.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로운 선수들이 많이 또 가세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보강이기 때문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0대0인 상황이네요. 네, 또 구택 선수가 퇴장을 당해버렸기 때문에 네, 한 명이 또 적은 상황에서 수적 열수를 어떻게 극복할지가 굉장히 큰 관건인 것 같고요. 물론 또 제주도 승리를 하려면 득점을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자, 현재 리그 1, 2, 3위가 모두 오늘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위표를 짚어보고 내일 경기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기자가 현재 순위표를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 상황을 이제 계산하지 않은 성적입니다. 선두는 승점 42점의 전북이고요. 2위는 승점 34점의 대전인데 양 팀의 승점 차가 무려 8점이나 나고 네. 있습니다. 전북의 독주 구성인데 지금 이 상황이면 간격이 더 벌어질 수 있겠어요. 3위 김천이 승점 32점, 4위 포항도 같은 승점 32점이고요. 5위 울산은 지금 클럽 월드컵 때문에 이번 주말에도 경기가 없어서 좀 일정들이 다 뒤에 미뤄지게 됐고요. 6위는 광주입니다. 지금 기성용 선수의 이탈로 인해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는 서울은 승점 27점으로 7위. 그 아래로는 강원, 안양, 제주, 수원FC 순이고 승점 13점의 대구가 최하위에 있습니다. 네. 자, 순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내일 있을 경기도 예상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김영준 기자가 내일 있을 경기 어떤 경기들이 우리 기다리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내일 저녁 7시에 안양에서 안양과 광주FC가 만나고요. 그리고 수원FC는 강원FC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경기를 펼칩니다. 네. 자, 안양과 광주 갈 길 바쁜 두 팀의 대결입니다. 네, 안양도 지금 강등권과의 격차를 더 벌리기 위해서는 승점 확보가 필요하고요. 그렇죠. 광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파이널 A 어려운 상황에서도 파이널 A에 도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6인데 이 순위를 좀 사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양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미드필더 북한 국가대표팀 출신이죠. 리영직 선수가 부산으로 향하고 또 부산으로부터 창의성 넘치는 미드필더 임민혁 선수를 받는 마딤대 트레이드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말에 임민혁 선수가 출전할지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몇 번 다뤘었는데 그 연대 기억은 미나 문제가 불거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자격 선수 출전 논란에 휩싸였는데 일단 이 문제 자체는 일단락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주중이었죠. 피파가 이제 대한축구협회를 통해서 대한축구협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네, 공문을 보내왔고 그렇지만 이제 등록 금지 규정을 어긴 대한축구협회나 광주FC가 이제 추가 징계를 받을 수 있다는 추가 징계를 검토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는 또
거론이 됐습니다. 네. 일단 결정을 존중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가 뭔가 하진 않겠다라고 선을 그은 거겠죠? 네, 대한축구협회가 이전에 이미 한번 자신들의 입장문을 발표했었거든요. 이거는 행정착오로 인해 벌어진 실수다. 그러므로 이 선수들이 부정 선수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좀 대한축구협회는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지금 K리그 각 구단들이 광주와 경기 이후에 상대팀이 부정 선수를 기용했다라는 부분 때문에 몰수패를 계속 항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런 부분이 그렇다면 인정되지 않을 거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수원과 강원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이 경기는 어떤 부분을 주목해서 보면 좋을까요? 강원은 지금 이제 연승을 노리고 있고요. 강원은 특히나 이제 영입생들 그리고 전역자들이 팀에 큰 활력을 주고 있는데 그 선수들이 이제 뭐 서민우, 김대원 그리고 김건희, 모재현 이런 선수들인데 더욱이 이들 선수들 중에 2명이나 국가대표로 이번에 발탁이 되면서 굉장히 분위기 면에서 네, 좋은 그런 상황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뭐 이 선수들의 합류로 지금 강원은 중원이나 뭐 측면 모두 지난 시즌에 그런 좀 에너지틱한 모습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지난 경기도 좀 나왔고요. 그런 모습들이. 네, 그리고 결정력도 살아나는 것이 고무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21라운드 일정이 끝나게 되면 리그 1은 잠시 휴식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더 승리로 마무리하고 싶은 마음이 클 텐데 동아시아 축구연맹 때문에 이제 한 주 쉬어가는 거죠? 네, 과거에 동아시안컵으로 불렸었던 네. EAFF 이원 풋볼 챔피언십이 열리기 때문에 주 단위로 따지면 총 이제 3주간의 오. 휴식기가 있습니다. 기간 동안에 좀 K리그 1 팀들은 또 다시 전력을 가다듬고 또 여름 이적 시장을 통해서 새롭게 영입된 선수들과의 어떤 조직력 부분을 재점검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은 이제 동아시안컵 자체는 K리거들을 중심으로 꾸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지금 23명의 K리거와 이제 3명의 J리거로 지금 팀을 꾸려졌는데 어쨌든 올 시즌에 굉장히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K리거 선수들이 뭐 대거 포함이 됐기 때문에 K리그 팬들 입장에서는 동아시아 EAFF E1 챔피언십을 보는 그 대표팀 선수들을 보는 재미도 굉장히 쏠쏠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간략하게 새롭게 선발된 인원들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죠. 네, 최근 전북의 돌풍을 일으키고 있죠. 21살의 미드필더 강상윤 선수 선발됐고요. 아까 이제 김영준 기자가 얘기했던 강원의 최근에 좋은 흐름을 이끌고 네. 있는 서민우, 모재현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수비 라인에도 새로운 얼굴이 굉장히 많은데 울산의 서명관 선수라든가 전북의 김태현 선수, 광주의 변준수 선수 뽑히면서 전체적으로 좀 젊은 피들이 많이 가세했습니다. 뭐 K리그는 쉬어가지만 동아시안컵을 보면서 우리 선수들의 활약을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야기를 끝으로 금요일 저녁의 축구 이야기 축구장 가는 길 이번 주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우정 축구 전문 기자, 골닷컴의 편집장 김영준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말 스포츠는 저녁 9시 20분부터 함께 하실 수가 있고 저는 월요일 저녁 8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